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첫 확진 이후 한 달 만에 95%로 올라섰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면서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험성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미크론처럼 많은 돌연 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기존에 밝힌 것의 2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도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수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을 앞두고 자녀들의 백신 접종에 부모들이 서둘러 나서줄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백신 접종 반대 의무화를 반대해온 오렌지 카운티의 40대 여성 지방검사가 코로나19에 걸려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퇴직자 수는 453만 명, 퇴직률은 3.0%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가 9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시장을 내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의 타격으로 도요타의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 전면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자 김 위원장은 뜻이 안 맞으면 서로 헤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최대 8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라디오서울 보도국이 마련한 2022 새해 경제 전망,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섹터별 전망을 알아봅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44도가량, 내일 낮 최고 68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022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김미회입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강일환입니다. 2022년 이민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경제도 완전히 살아나서 모두가 살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직 팬데믹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교민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 한인 상공인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교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안전한 일상을 되찾고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의 가정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This is City Council Member John Lee, representing the 12th District of Los Angeles in the Northwest San Fernando Valley. Happy New Year to all of you Radio Soul listeners and to everyone in the Korean community. We've dealt with so many new challenges in these recent times, but I know that together we can overcome anything.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ish you all a very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박형만입니다. 또 제가 남가주 한국학원의 이사장 하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이제 보일 것은 우리가 도약한다. 앞으로 우리 남가주 한국원이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하고 굳건히 약속드리며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첫 확진 이후 한 달 만에 95%로 올라섰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면서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신규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95.4%로 추정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을 휩쓸면서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3일 기준 하루 확진자를 108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 만에 100만 명 이상 신규 환자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접종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감염자 확산은 미접종자의 대유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have in hand all the vaccines we need to get every American fully vaccinated, including the booster shot. So there's no excuse for anyone being unvaccinated. This continues to be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또 화이자가 승인받은 먹는 알약 2천만 명분도 준비돼 있다며 백신 접종자는 지난해와 달리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다며 학교 문을 열겠다는 의지도 다시 밝혔습니다. Look, we have no reason to think at this point that Omicron is worse for children than previous variants. We know that our kids can be safe when in school, by the way. That's why I believe schools should remain open. 하지만 조지아, 오하이오, 뉴저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방학 이후 개학을 온라인으로 여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 만에 입원 환자도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뉴욕과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 압박이 가중되면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등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편 CDC가 파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CDC는 오늘 파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추가 접종을 5개월 후에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의 어제 권고안을 CDC가 승인하면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만 CDC는 존슨앤존슨과 모더나 백신의 경우 완전한 접종을 마친 후 각각 2개월과 6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하도록 한 기존의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 5세에서 11세 어린이는 두 번째 파이자 백신을 맞은 뒤 4주 후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가 파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기존에 밝힌 것의 2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료로 배포하기로 한 코로나19 검사 키트 5억 개에 대한 구매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 웹사이트를 이번 달 말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정부 코로나 대응팀과의 화상회의에서 파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기존 1,000만 명분에서 2천만 명분으로 2배로 늘려서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8일 정부가 파이자 치료제 1,000만 명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했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전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 명분의 치료제 가격은 약 53억 달러, 한 명분은 530달러 정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이미 이 알약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문했는데 이를 2배로 늘릴 것이라며 입원과 사망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이 전국적으로 급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3대 교육구 시카고 교육청 당국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전환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인 CPS 산하 630여 개 학교 34만여 명의 학생이 어제 겨울방학을 마치고 교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노조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이유로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구하며 교실 수업 거부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CPS와 새로운 합의를 보거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지 않는 한 최소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반대 여론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CNBC 방송이 오늘 공개한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6%로 취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고 72%는 물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책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26%나 기업 23%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20년 11월 3일 대선 이후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까지 페이스북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비판하는 글에 진원 노릇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프로퍼블리카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기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페이스북 글이 최소 65만 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소 65만 건이 직접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비판했으며 상당수는 처형이나 정치적 폭력 행위 등을 선동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0건에 달하는 이 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를 확산하는 기지로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적용할 작전 계획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담겨야 한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 사령관의 언급과 관련해 한미가 동맹 발전을 약속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반응에 대해 추측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아쿠아라이프 프로모션 아주 그냥 죽여줘요. 창사 35주년을 맞은 아쿠아라이프가 통크게 쏩니다. 아쿠아라이프 신제품 정수기를 지금 렌트하시면 이너워시 기능을 갖춘 700불짜리 쾌변비대 또는 1000불짜리 프리미엄 공기청정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쿠아라이프 신형 정수기 렌탈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800-222-5502. 정말 제대로 된 태양광 회사 없을까? 당연히 있지. 우리 집에 솔라를 설치한 한인 최고의 솔라 회사 엘리원 솔라. 그래? 다른 회사보다 특별한 장점은 어떤 것이 있어? 첫째로 한국인 중심 회사라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편하고, 둘째로 설치 고객에게 1,500불 상당의 전기차 충전기도 무료 설치해준대. 그래? 미루던 태양광 설치를 이번엔 꼭 해야겠네. 엘리원 솔라 888-970-1007 888-970-1007. 우리 옆집은 건강보험료가 저렴하다 못해 월 보험료가 무료라던데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재정 지원을 받으셨나 봐요. 커버드 캘리포니아요? 네, 30억 달러의 새로운 연방 지원금이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돕기 위해 제공되었대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잘 알려진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네요. 지금 신청하기에 너무 늦었나요? 전혀요. 여유 있지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1월 31일 가입 기간이 종료됩니다. coverca.com/korean, coverca.com/korean에서 알아보세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으로 가는 바른 길. 남과 다른 나만의 멋, 이탈리안 스타일의 고급 양복 보스렌자. 이제 한국 최고급 남성 양복 보스렌자를 LA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보스렌자 신상품 70% 세일. 우리 체형에 딱 맞는 핏으로 입을 때는 편안하고 최고급 원단이 전하는 기품까지 남성 전통 양복 보스렌자. 최고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이 아울렛 매장은 LA 플러튼 가든그로브와 다이아몬드 바에 있습니다. 이 아울렛 시티센터 2층 213-381-0900 381-0900.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37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번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쏘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 시위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늘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이 아니다라며 정전선언은 여전히 훌륭하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협상 문구도 여전히 훌륭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도 여전히 훌륭하다며 나는 항상 우리가 종전선언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정전선언이라고 불리고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력을 약화하는 것을 대가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서는 절대 안 된다며 대화와 군사적 대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 전망에 대해서도 장밋빛 시나리오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어둡고 매일매일 한층 어두워지고 있다며 비관론을 폈습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 해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 패싱 논란이 불거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도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중심의 실무형 선대위로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고 최소 규모의 실무 조직만 남기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가 없어지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자연스럽게 해촉하게 될 거라는 게 복수의 당 관계자 설명입니다. 선대위 개편을 후보와 상의 없이 진행하고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며 공공연히 미숙함을 지적한 김 위원장과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십 훼손 부담에 김종인 위원장과는 결별을 택하고 윤 후보 주도로 대선을 꾸려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대형 선대위 조직을 해산하는 대신 선대본부장 1명만 두고 그 아래 실무 인력만 남기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선대위의 실무부장급 현역 의원들은 전국 각지로 내려가 선거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사퇴를 압박해온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도 당 사무총장직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후보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편에는 예외가 없다는 뜻이라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홀로서기 수준의 선대위 개편을 통해 처음 정치 참여를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대위 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벗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제금융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곳에서 현재의 국난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도 추경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와 비정규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선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고 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등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일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호남을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원팀 행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국채 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61.23포인트가 오른 36,84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68포인트 상승한 4,815를,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3.52포인트 하락한 15,809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어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으며 오늘도 고점을 높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국채금리 상승, 경제지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정례회의, 제조업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지만 이미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은은 오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공급망 혼란 정도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인 국제 공급망 압력 지수를 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이 경제 봉쇄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공급망 혼란은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공급망 혼란이 2020년 여름 잠시 완화되기도 했지만 델타 변이의 여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2020년 겨울부터 다시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현재 GSCPI가 4.5로 분석 대상으로 삼은 97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태지만 공급망 혼란이 이미 정점에 달했고 앞으로 완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90년 동안 지켜왔던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토요타에게 내주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반도체 칩 부족 사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꿰찬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KBS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토요타였습니다. 토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1년 전보다 10.4% 증가한 233만 2천 대를 팔았습니다. 반면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GM은 13% 감소한 221만 8천 대를 팔아 거의 90년 만에 안방인 미국 시장 1위 자리를 토요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첫 외국 기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의 영향이 컸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수요 급감에 대비한다고 부품 생산 등을 크게 줄여버린 경쟁 업체들에 비해 토요타는 칩 주문량을 덜 줄였고 비축량도 비교적 넉넉해 공장 가동률을 90%가량 유지할 수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도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73만 8천 대를 팔아 사상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Still a hard time, but Genesis has kept its inventory
pretty well stocked, and so we're excited about what's coming. But I think everyone's suffering from it, and it'll still be an issue, but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지난달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20%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업체, 통신 칩 업체인 퀄컴은 오늘 증강현실, AR 글라스 등에 탑재될 AR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어몬 CEO는 오늘 라스베가스 맨델레이 베이 호텔에서 프레스 행사를 열고 MS와 함께 맞춤형 AR용 스냅드래곤 칩을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냅드래곤은 퀄컴이 자사의 칩에 붙인 브랜드 이름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OC를 겨냥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역과 인권 탄압을 문제 삼고 있는 인권단체인 위구르 강제 노역 종식연합이 베이징 올림픽 공식 의복의 제조에 있어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IOC에 요구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 IOC가 올림픽 공식 의복이 면화 생산지인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 없이 제조됐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지금껏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IOC의 유니폼과 다른 의복에 대한 공식 공급업체인 중국의 거대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 스포츠 프로덕트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C는 오늘 성명에서 위구르 강제 노역 종식연합이 신뢰를 깨고 IOC와 교환한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0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오는 11월에 개막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에릭센은 덴마크 방송 DR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는 것이다. 그것이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며 대표팀 발탁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자신의 꿈은 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립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44도가량, 내일 낮 최고 68도가량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내일 낮 최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0도, 해안 지역 62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악지대에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내린 지역들이 많아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 최저 68도가량, 내일 낮 최고 7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 서울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춥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에 종일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